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연구원 유형철입니다. 최근 칠레에서 35살의 세계 최연소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테랑 정치인들의 미지근한 행보보다는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많은 이들의 바람을 담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올해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을 책임질 이들에 대한 이모저모와 다양한 정책에 대해 민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기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될 6가지 정책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효과를 간단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래 196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1996년 OECD에 가입 후 지난해 7월에는 마침내 선진국 지위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 과정에서 수도권 1급 집중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약 90여 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차기 정부에서 지역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비단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대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분산, 분업, 분권, 즉 3분 정책을 중심으로 참여정부는 수도권 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비수도권과 기능을 분담하는 등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효과는 미흡했고 전략산업은 권역별로 차별화되지 못했으며 지방 분권은 사무이양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역대 정부마다 공간 정책이 바뀌고 정책의 위상이 흔들렸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공간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고 정부에 따라 지역 정책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 사이에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정책이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은 중앙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정부의 부처별 칸막이 지원 아래 지방은 출혈 경쟁에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극적인 지방 분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특례, 지방 소비세 비율의 강화 등 지속적인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도 불구하고 지방 사무 비율은 32.3%, 지방세 비율은 24.5%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을 옥죄는 헌법 개정 노력은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이제는 지역 정책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전환이 없다면 수도권은 과밀 혼잡과 부동산 대란, 지방은 대도시 침체와 소멸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행정 경계를 초월한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지역 자립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2021년) 대구경북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은 다수의 학자들과 함께 지역 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자 지역은 강서국으로 국가는 세계로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에 걸쳐 13개 핵심 정책을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6가지의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차기 정부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그 첫 번째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분권형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기본 방향은 우선 지방 분권이 헌법의 새로운 가치가 되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분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당장 연방제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단방제의 틀을 깨는 과감한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헌법의 지방 분권 국가 원칙을 천명하여 국가의 목표와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지방 분권을 억죄고 있는 헌법 제59조와 제117조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도 통합 정부 출현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 행정 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도 통합 정부 출현에 대비해서 차등 분권과 자칫 특례에 관한 헌법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헌법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법률에 의한 균형 발전 정책 효과는 미흡했습니다. 헌법에 국세의 지방 이양과 공동세 및 재정 조정 원칙 등을 규정해 강력한 균형 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 분권을 구현할 공간 단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차기 정부는 3+2 자립 권역을 설정해서 각 권역을 강소국 수준으로 특성 있게 육성해야 합니다. 특성 있는 자립 권역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국토 공간을 남북권과 중부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성을 확대하고 행정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은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자립적 지방정부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액 국토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이 하나의 거대 도시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권역 내 다수의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육성하는 기능적 공간 재편이 필요합니다. 권역별로 광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산 어촌으로 이어지는 기능적 단위를 구분하여 상호 보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세 번째는 분권형 시도 통합을 통해 각 권역의 단일한 의사결정 주체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지방분권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도 통합의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의 다차원적인 협치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네 번째, 권역 전체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지역협력 개정의 신설입니다. 그간 지방정부는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정부의 부처별 칸막이 지원 시책으로 인하여 상호간 협력보다는 큐렬 경쟁에 익숙해 있습니다. 균특회계 내 지역협력 개정을 신설하고 그 규모도 대폭 확대하여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권역 내 지방정부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특화수도 정책 추진입니다. 신산업 특화수도는 신산업과 경제산업 수도가 결합된 교육과학 중심 도시로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정치 행정 수도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미래형 자동차, 로봇, 반도체, 그린 에너지 산업 등을 말합니다. 국토 남북권 3개 권역, 즉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에 신산업 특화 수도를 조성하여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첨단 신산업을 선정, 집중 투자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이끌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명문대학 및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부총리제 신설입니다.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역부총리로 임명함으로써 자치분권과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정책 관점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등 흔들림 없는 자립적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제안한 정책 대안들이 반드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시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해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의 실험은 오늘 제안된 지역의 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GRDP 격차가 어떻게 바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만약 현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인구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GRDP 격차는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교육, 주택 및 복지 부분에서의 격차 역시 더욱 벌어졌습니다. 반면 정책을 전환할 경우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구의 변화인데요. 2031년 비수도권 인구는 초기 모형 2,527만 명에서 정책 전환 시 2,65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GRDP 격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함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합도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각 분야 간의 격차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제안된 정책이 시행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게 해소되고 수도권 문제도 완화되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믿음직한 차기 정부를 바라며 하나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